스타라는 건 별거 없습니다. 방송에 많이 출연하고 팬이 많으면 스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동원군의 긍정적인 태도, 이런 애티튜드가 훌륭하기 때문에 제이보컬 김 대표는 앞으로 동원군이 더 예뻐질 것 같습니다.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댓글창에 정동원 띄고 슈퍼스타라고 남겨주세요. 반갑습니다. 제이보컬이에요. 여러분, 이번 지구탐구 생활 어떻게 보셨나요? 우즈베키스탄 편을 보면서 저 또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동원군이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화로에다가 빵을 굽는 그러한 체험을 했잖아요. 특히 그 장면에서 인상 깊었는데 오늘 이 리뷰 분석을 통해서 행복함을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야, 괜찮은데요? 예쁘다. 날씬하게 생겼다. 그러니까요. 우리 건 둥글둥글한데요. 화면을 보시면 우즈베키스탄에 열차가 나오죠. 그런데 모양이 참으로 특이합니다. 우리 KTS는 조금 둥글둥글한 모습이죠. 그런데 우즈베키스탄에 저 열차를 보면 뾰족합니다. 여러분, 저러한 모양들이 각 나라마다 특색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기 저항을 생각해서 에어로다이나믹을 생각해서 디자인을 한다고 합니다. 저렇게 뾰족하게 디자인을 하면 얻는 이점이 있고 우리나라처럼 둥구스름하게 하면 얻는 이점이 각각 다르다 그래요.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세 분이 사진을 찍는데 참 정겹더라고요. 이거 찍히는 거지? 네. 또 이렇게 이경규 선생님이 혼자 셀카를 찍으시는데요. 밑에 해시태그를 보시면 우리 아빠 사진인 줄이라고 나오잖아요. 어르신분들이 저렇게 사진을 찍으실 때면 각도가 다들 비슷하셔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저도 웃었답니다. 저희 아버지도요, 사진을 찍으시면 딱 저런 느낌으로 찍으시더라고요. 외국에서 기차 처음 타봐요. 그리고 우리 동원군이 외국에서 기차를 처음 타본다고 해요. 참 동원군은 지탐생을 통해서 아름다운 추억들을 많이 쌓네요. 여러분, 저도 이런 열차를 타는 거 참 어렸을 때 탔는데 그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열차를 타면 또 우리가 뭐 먹나요? 삶은 달걀하고 사이다 먹지 않나요? 고구마도 먹잖아요. 그러한 재밌었던 기억들이 저는 지탐생을 보면서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지탐생만 보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이어트가 안 됩니다. 지탐생이 또 9시 20분경에 또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보면 또 맛있는 게 먹고 싶고 좋은 풍경까지 나오니까 여행을 가고 싶고, 참 지탐생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웃고 추억을 되새기는 것 같아요. 아, 주식이 빵이에요. 예, 빵이지. 먼저 만날 수 있으니까요. 참 여러분, 저는 사마르칸트라는 곳이 빵이 유명하다는 것을 지탐생을 통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빵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아니, 왜 이렇게 빵이 맛있게 생겼나요? 솔직하게 제가 본방사수 하고 나서 피자를 시켜 먹었습니다. 아니, 저걸 보니까 피자가 갑자기 그렇게 땡기더라고요. 자, 화면을 보시면 빵을 저렇게 크게 구워가지고 팔죠. 저는 저 빵 맛이 너무 궁금합니다. 혹시 저 빵을 드셔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제 채널 댓글에 무슨 맛인지 좀 알려주세요. 오, 전체 야, 여러분, 화면 보셨나요? 그냥 화로 속에 한 팔로만 지지하고 들어가 버립니다. 저 팔의 힘줄 보세요. 자연스럽게 운동이 엄청나게 되겠네요. 보여줘봐요. 아니, 여러분, 동원군이 참 센스가 있어요. 아주 그 일 잘하는 애가 하나 간다고. 그래서 단순 노동. 댓글을 보세요. 이경규 선생님이 빵 구우러 가는 사람 중에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간다고 전화라고 하시거든요. 그때 동원군 저 표정 보세요. 이제 다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려놓을 때, 나의 자존심, 내 욕심 이런 걸 내려놓을 때 오히려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원군 표정 보세요. 이제 시키면 그냥 해야겠다. 그냥 열심히 그냥 해버려야겠다. 이러한 표정으로 다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진짜 지탐생을 통해서
우리 동원군의 표정도 여유로워졌고 얼굴의 빛깔도 좋아졌고 사람 자체의 느낌이 상당히 좋아졌죠. 저는 그래서 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에게 에너지를 넘치게 만들어주는구나, 힐링되게 만들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우주총동원 여러분들 중에 사는 게 너무나 우울하고 재미없고 불만투성이시라면 나를 잡으셔가지고 마음 먹고 나를 잡으셔서 여행을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좋은 거 많이 보시면 그 안 좋았던 감정들이 눈 녹듯이 없어질 거예요. 호두밭으로 가자고요. 호두. 여러분, 호두밭을 가야 되는데요. 이경규 선생님이 지금 깜짝 놀라셨습니다. 농사 진짜 잘하시거든요. 아니, 규동 부자의 케미가 너무 좋아요. 이경규 선생님은 우리 동원군 하나라도 더 체험하게 하려고 기회를 막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런데 동원군이 이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 이경규 선생님이 호두밭에서 농사를 잘하신다고. 네, 근데 여러분, 호두밭 농사가 힘든가요? 영상에서 느낌은 굉장히 힘든 것처럼 나오는데 제가 호두 농사 같은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호두밭 농사가 상당히 힘든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10만 평이요. 호두밭의 크기가 여러분 10만 평이래요. 아니 1000평만 돼도 힘들 텐데 10만 평이라뇨. 야, 우리 이경규 선생님 허리 너무 아프실 것 같은데요. 이런 건 진짜, 형님 들어가 쉬세요. 이러네. 여러분 화면 보세요. 이게 10만 평의 화면이라고 합니다. 야, 참 이경규 선생님은 어느 부분은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애초에 제작진이 이렇게 섭외를 했을 것 같아요. 이경규 선생님 이번에 정동원 군과 함께 지구탐구 생활이라고 하는 예능 다큐 하나 진행해 보실까요? 이경규 선생님은 우리 동원군 아버지처럼 품어주시고 알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섭외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10만 평 호두밭에서 호두 따야 되고 우리 동원군은 화로 속에 들어가서 빵 구워야 되고, 야, 여러분 진짜 이러한 프로그램이 어디 있나요? 정말 고생스럽지만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재미있고 우리 배경 지식을 통해서 웃기도 하고 참 유익한 프로그램이네요. 이야, 화면 보세요. 얼마나 더우시면 그냥 물이 나오는 곳에 머리를 갖다 대버리시네요. 120명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에 가셔서 봉사도 하신다고 하는데요. 미취학 아동이 120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급식, 배식, 봉사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120명이 상당히 많은 숫자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리고 성인들의 대상으로 해도 100명이 넘는 숫자는 상당히 손목도 아프고 힘든데 아이들 120명은 이거 통제하기에도 굉장히 힘들고 애기들이 흘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경규 선생님은 삶에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힘든지 본능적으로 느끼시고 표정이 어두워지시네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경규 선생님은 존경할 만한 어른이신 게 막상 일이 시작되면 빼지 않으시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경규 선생님이 저렇게 하기 전에 모습만 보면 에이 뺀질뺀질거리고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일이 시작되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셔서 저는 지탐생을 보면서 이경규 선생님을 존중하게 되더라고요. 자 보세요. 아무 말 안 하시고 우리 코빌 씨를 한번 째려다보고 동원군도 한번 째려보고 우리 동원군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진짜 아니 어떻게 이경규 선생님하고 정동원 군이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야 진짜 방송국 PD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와, 빵 대박이다. 우와, 네, 빵 한번 보시죠.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우리 정동원 군이 오늘 이 빵을 만들어 보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아니 봐봐요. 야, 여러분, 오늘 우리 동원 군이 저 속에 들어가서 벽에다가 빵을 붙입니다. 밀가루 반죽을 붙이게 되는데요. 제가 예전에 비슷한 다큐를 본 적이 있어요. 하루에 10,000개 이상을 저렇게 구워내는 극한 직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빵 굽는 일이. 우리가 화면에서는 뭐 얼마나 뜨겁겠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생각해보면 찜질방 가시잖아요. 그러면 한증막이 있어요. 거기보다 더 뜨겁다고 합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이 일이 왜 극한 직업인지요. 저는 그래서 오늘 동원 군이 이 일을 경험한다고 해서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원 군에게 박수를 보냈어요. 여러분, 실제로 저런 일이 제작진이 먼저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동원 군, 이번에 우리가 사마르칸트에 가서 화로 속에 빵 굽는 것을 체험하게 될 텐데 해볼 수 있겠어요? 라고 했을 때 만약에 동원 군이 저 그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다른 걸로 체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다면 분명히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동원 군은 저 해볼게요. 이렇게 바로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동원 군의 이렇게 긍정적인 태도가 앞으로 동원 군의 행보를 더욱 빛나게 만들 것이다. 확신을 하는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동원 군과 함께 일했던 PD들이 나중에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하더라도 동원 군 참 같이 일하기 좋은 아티스트였어. 이렇게 떠올리게 되면서 다시 섭외가 일어나게 되고 방송에 더욱더 노출이 많이 될 건데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스타라는 건 별거 없습니다. 방송에 많이 출연하고 팬이 많으면 스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동원 군의 긍정적인 태도, 이런 애티튜드가 훌륭하기 때문에 제이보컬 김 대표는 앞으로 동원 군이 더 예뻐질 것 같습니다.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댓글창에 정동원 띄고 슈퍼스타라고 남겨주세요. 예. 바둑에 구울 때 그런 시스템 맞아, 맞아.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보고 피자를 시켜서 먹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화덕 피자가 맛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화덕 피자는 바삭바삭거립니다. 지금 화면 보세요. 제 영상을 보시고 시장하신 분들은 야식을 또 드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어서 배달의 민족 키세요. 아니, 저렇게 오늘 빵을 굽는 거 알려주시는 분이 18살부터 이 일을 시작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는 너무나 많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을 가기 때문에 대부분 사회생활을 20대 초반에 많이 시작하고 20대 중후반이 돼서야 제대로 된 사회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조금 상황이 달라요. 저들은 이미 생계를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린 나이 때 10대 중후반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젊지만 장인들이 많아요. 오늘 이러한 분을 우리 동원 군이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아이들이 훌륭한 면도 많죠. 정말 똑똑합니다. 그런데 나약한 면도 분명히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왜 나약하냐면 어린 나이 때 맨날 공부만 하다 보니까, 그리고 20대 초반까지 대학에 가서 매일 공부하고 레포트 쓰고 시험 준비하고 자격증 따려고 또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세상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동원 군이 완전 우리나라 청소년들과 다르게 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저는 깨닫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보세요.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이렇게 맨들맨들하게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이렇게 하고 참 금방 이경규 선생님의 모습 보셨나요? 우리 동원 군이 신나가지고 밀가루 반죽을 막 하니까 이경규 선생님이 박수를 치면서 잘한다 잘한다 하시죠. 여러분, 참 이경규 선생님 훌륭하십니다. 청소년 때는요, 여러분,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어른들의 칭찬을 먹고 크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이들의 정서가 젖먹일 때부터 형성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들이 우울증이 없고 밝고
건강하게 크려면 아이들의 모든 행동에 박수를 쳐주고 웃어주고 칭찬해줘라,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왜냐면 여러분,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요. 내가 박수를 쳤더니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나 좋아하네. 아, 내가 한번 옹알이 했더니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좋아한다고? 아, 내가 한번 일어섰더니 박수를 치고 웃고 행복해 하시네. 아, 세상 살아볼만 한데?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여러분, 어떠한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래서 이경규 선생님을 보면서 참 훌륭한 어른을 우리 정동원 군이 가까운 곳에서 만났구나, 전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경규 선생님처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박수를 보낼 수 있는 어른이 더욱 돼야겠다, 이러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구탐구 생활 보면 그냥 재밌죠. 우리 동원군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지어질 텐데, 이러한 면까지 우리가 캐치하면서 본다면 이것만큼 유익한 프로그램이 없을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저 꼬마 아이가 사장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장 아들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장 아들들을 떠올리면 어떤가요? 일은 안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느낌의 사장 아들이라고 하는 느낌이 떠오르는 게 사실 우리나라 문화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나라는 어떤가요? 어린 나이에서부터 아버지의 일을 함께 합니다. 그래서 본방사수하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저 아이의 표정에서 진지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12살, 13살의 나이는요, 쑥스러움 많고 어른들 앞에서 쭈삣쭈삣하는 게 사실 우리나라 아이들의 모습 아닌가요? 물론 다는 아니겠죠. 그런데 제 말이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다들 공감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저 어린 나이에서부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이에게서도 근엄함이 느껴지잖아요. 저는 동원군이 이 아이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느꼈거든요. 야, 이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렇게 어린 나이에서부터 사회생활을 하면 아이들도 의젓해지는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경규 선생님 보세요. 사회생활 만점이십니다, 진짜.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경규 선생님이 왜 롱런을 하는지, 왜 장수하시는지, 이렇게 경쟁이 심한 방송업계에서 아직도 저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실 수 있는지 바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존감은 높게 자존심은 버려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윗사람을 보면 예의를 갖춰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반대로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윗사람을 보고 건방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윗사람한테 싸바싸바 하는 거 내 스타일 아니야. 이런 수준 낮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윗사람한테 잘해야 나도 잘 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사장이 볼 때 건방진 직원을 더 높은 연봉을 주겠어요? 더 쓰겠습니까? 불안해서라도 그 사람은 잘 안 쓰게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곁에 두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저 직원은 참 예의도 바르고 윗사람한테 잘하고 일도 잘해. 그러면 여러분, 계속 승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연봉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연봉 체결할 때 몇 프로라도 더 올려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직원들이 팀장이 되고요, 과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이 참 코믹하게 나왔지만 이경규 선생님이 먼저 센스 있게 사장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저렇게 인사도 한번 하고 어깨도 주무르고 그러니까 우리 동훈군도 저렇게 같이 동참하잖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입니다. 야야. 그래.
동원군이 첫 시도를 했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팔 하나로 중심을 잡고 온 몸을 다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등치가 있는 사람들은 저건 시도도 못할 것 같습니다. 저렇게 동원군처럼 날씬해야 민첩해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동원군이 몇 번 하더니 지금 너덜너덜 됐어요. 자, 저는 우리 제작진의 배려가 이 부분에서 나타났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자막을 보게 되면 현재 불이 꺼져 있는 화덕입니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에는 불이 붙어 있는 화덕에 붙이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작업이겠어요. 그런데 불이 꺼져 있더라도요, 저기에는 온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작업이라고 합니다. 와, 핫, 베리 핫. 와, 핫, 베리 핫. 보셨죠? 불이 꺼져 있는 상태인데도 뜨겁게 느끼잖아요. 참 우리 동원군 대단합니다. 이거 당구 생활이야. 뭐든지 해봐야지. 아니 여러분, 우리 동원군 얼굴 빛깔이 너무 건강해 보이지 않나요? 참 지탐생을 하면서 햇빛도 많이 보고 이렇게 즐거운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얼굴 빛깔 좋아지는 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동원군을 보면서 그저 재밌어만 하지 말고 이러한 부분들을 배워야 합니다. 내 얼굴 이렇게 푸석하지? 내 얼굴 왜 이렇게 부어있는 거야? 왜 이렇게 아픈 사람 같지? 여러분, 이러면 동원군처럼 좋은 생각하시고 좋은 거 먹으시고 행복하셔야 돼요. 무심하게 던지네. 이경규 선생님이 우리 사장 아드님이 저 빵 반죽을 던지니까 이경규 선생님이 이야 무심하게 던지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저 아이의 표정을 보고 저게 어린 아이의 표정이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른이라고 해도 저렇게 빵 굽는 일을 하러 갔다가 저렇게 어린아이가 진지하게 자신의 일을 잘 해내면서 명령을 하면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뜨거우시죠? 우리 이경규 선생님은 참 이 액션이 너무나 좋으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경규 선생님이 어떤 영화를 만드시지 않았나요? 복수혈전이었던가? 아시는 분 계시죠? 그때의 느낌이 막 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우리 동원군이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화로에 머리카락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저렇게 비니까지 챙긴 모습이 참 매너가 있었어요. 아니, 오히려 저분들보다 더 위생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죠. 빵 얼마나 들어가요? 독선이 기대. 여러분, 이 화로 속에 빵이 한 번에 92개나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동원군이 지금 적어도 70개 이상은 붙인 거 아닌가요? 우리 동원군 정말 훌륭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잘 붙여가지고. 화로에 불 붙이는 모습 처음 봤어요. 참 저렇게 또 살아가는 문화가 있네요, 여러분. 참 지탐생 너무 유익합니다. 우와, 큰 맛이야. 한편 우리 이경규 선생님은 유치원 급식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시장으로 장을 보러 가셨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곳이 시압 바자르라고 하는 사마르칸트의 전통 시장이라고 합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이 시장이 무려 600년이 된 전통 있는 시장이라고 해요. 참 여러분, 600년이라는 숫자는 정말 대단한 숫자 아니던가요? 우리나라도 600년이 된 시장이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있다면 댓글에 한번 남겨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우즈베키스탄은 참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그러한 나라인 것 같아요. 이거 김치예요? 당근 김치. 이게? 네. 여러분, 우리 고려인 분들이 당근으로 김치를 담그셨는데 저게 또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우즈베키스탄으로 가니까 우리 한국처럼 배추로 김치를 담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나라에 있는 재료들로 김치를 만들었는데 그중 하나가 당근 김치라고 합니다. 굿? 굿. 예, 오케이. 더우면 탁 볶고 보여줄게.
우리 동원 군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아니 진짜 우리 동원 군이 이제 앞으로 몸을 좀 만들면 야 우리 진짜 감당 안 될 정사내가 진짜 돼버릴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저렇게 귀엽고 천진난만한 모습이 우리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야 빵을 저런 식으로 수거를 하더라고요. 참 저도 지탐생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아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우리 정동원 군 응원하는 이 리뷰 분석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잖아요. 그러면 몇몇 분들이 슈퍼땡스라고 해서 제 채널에 후원할 수가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이 이렇게 올릴 때마다 미국에서도 해주시고 일본에서도 해주시고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는 격려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그분들을 보면 너무나 감동이더라고요. 물론 댓글 남겨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상당히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후원까지 해주시니 제가 리뷰를 올릴 때마다 진심으로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후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No. 우리 동원 군이 진짜 정사내가 돼가고 있습니다. 저게 무게가 생각보다 무거울 겁니다. 그냥 바로 들면 가벼울진 몰라도 저렇게 쇠 막대기가 길면 가벼운 것도 컨트롤하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저 가르쳐 주시는 분이 도와줄까 하니까 우리 동원 군이 아니 괜찮다고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저는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야, 지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화면으로 보니까 저 열기를 못 느껴서 그러는데 제가 저렇게 화덕에서 굽는 빵이나 피자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엄청 뜨겁다 그래요. 그리고 빵이 저렇게 두껍기 때문에 열기가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원군 하나 만들 때마다 막 소리 지르잖아요. 뜨거워 하잖아요. 그런데 저분들은 이걸 평생 만져왔기 때문에 그렇게 뜨겁지도 않은가 봐요. 저는 그래서 그게 떠올랐어요. 어렸을 때 보면 저희 할머니가 무슨 음식 같은 거 만드시고 또 국을 떠주실 때 국그릇이 뜨겁잖아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들고 오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딱 떠오르면서 야 이게 이래서 경력직을 뽑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저 사장 아들 야 너무 진지하고 늠름하고 듬직하죠.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이 일을 했으면 저 뜨거운 것을 저 어린아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들죠. 여러분 진짜 이 지탐생을 통해서 우리 동원군이 더욱 강해졌을 겁니다. 아슐라, I think 아슐라? 거식. 사장님 아들이나. 아니 여러분 진짜 저 이 장면 보면서 어찌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저 사장 아들은 우리 동원군이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스타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니까 저렇게 노래를 한번 불러볼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이 방송을 보면서 아니 저 사장 아들 어디서 건방지게 우리 왕자님에게 우리 이삐에게 노래나 불러봐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러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보실 것이 아니라 이 꼬마 아이는 우리 동원군이 얼마나 유명하고 인기가 있고 팬들이 많은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 형처럼 하루 자기 빵 공장에서 체험하러 온 외국인처럼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뜨거우면 거기 서서 노래나 한번 불러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동원군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막 웃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우리 동원군의 훌륭한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기보다 한참 어린 동생이 형 노래 한번 불러봐 했으면 우리 한국에서는 꿀밤 맞습니다. 어디서 조그만한 게 나한테 노래를 부르라 말아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원군이 저 행동 또한 귀엽게 봐주면서 노래를 불러줘요. 여러분 이게 대인배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니 세상 또다시 꿈 같도다. 오케이? 오케이. 지금 이 꼬마 표정 보세요. 자기가 사장처럼 따봉을 탁 남기죠. 그런데 우리 동원군이
한 행사에 얼마를 버는지를 알게 되면 바로 90도로 고개가 확 내려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러한 경험도 분명히 필요해요. 제가 예전에 이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시장인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제가 시장에 빈대떡이 먹고 싶어가지고요, 쓰리바를 끌고 간 적이 있어요. 아주 옛날 일인데요.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시장 상인분이 저한테 반말을 하면서 일을 막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도 나 나름 열심히 살고 있고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막 시키시니까 그냥 웃으면서 해드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오늘 일하러 올 알바생인 줄 알고 저를 그렇게 시키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빈대떡을 공짜로 맛있게 얻어먹고 나왔는데 여러분, 전 그 경험이 참 재미있게 생각이 납니다. 베스트 싱어. 응? 우리 동원 군이 코리아 베스트 싱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너 내가 누군 줄 알면 너 깜짝 놀랄걸? 이런 소리예요, 여러분. 근데 진짜잖아요. 우리 동원 군은 허세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아니, 동원 군 나이에 혼자 솔로로서 저러한 행사 초청 횟수와 행사비를 어떤 가수가 받고 있나요? 동원 군이 유일할 겁니다. 노노노노노노. 우리 동원 군이 분해가지고, 야, 근데 여러분, 정말 재밌는 추억으로 남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동원 군이 웃으면서 노래를 불러줬잖아요. 진짜 훌륭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동원 군의 노래에는요, 다른 가수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소울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제 오랜 구독자 여러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노래 잘하는 가수들 많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잘한다고 한들 우리가 그 가수의 팬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동원 군의 팬이 됐나요? 동원 군의 노래에는 우리를 집중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것을 바로 음악계에서는 소울이 있다, 블루스가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게 되는데 우리 동원 군이 그렇습니다. Anuj. 17. Ah. 아. 저 당당한 사장 아드님 보세요. 우리 동원 군이 당황해하죠.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마냥 나약한 게 아닙니다. 저렇게 어린 나이서부터 사회생활을 하면 늠름해지고 강해진다는 거,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됐네요. 우리 동원군 분해서 어떡하죠? 그럼 동원군, 저 아이에게 동원군 뱃놀이나 여백이나 들꽃 뭐 이런 좋은 노래들 있잖아요. 유튜브 링크를 따다닥 보내줘 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진 찍어 달라고 하면서 사인해 달라고 하고 아주 팬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동원군에게 팁을 주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동원군이 무반주로 노래를 부를 때 평소에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 키가 높게 잡혔어요. 여러분, 무반주로 노래를 부른다는 거 상당히 힘듭니다.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분위기에서 노래 톤이 이 키가 정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빵을 나르는 곳에서는 부지런함과 뭔가 조금 빨리빨리 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키를 높게 잡고 나도 모르게 노래를 빠르게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뭐가 있냐면 피치 파이프라는 게 있습니다. 작은 피리 같은 건데요. 음정을 순식간에 알 수 있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하면 핸드폰 열고 막 도레미파솔라시도 눌러가면서 키를 잡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피치 파이프를 딱 꺼내서 삐 불어보면 아, 이 음정이구나. 여기서 몇 도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생각해서 노래를 부르면 무반주로도 완벽하게 불러낼 수가 있어요. 이 피치 파이프는 성악가들이 콩쿨에 나갈 때 많이 쓰는 장비이기도 합니다. 특히 성악에서 오페라 아리아 중에 첫음 없이 바로 시작하는 노래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첫음을 잘못 맞춰버리면 노래는 다 망가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대에 나가기 전에 피치 파이프로 살짝 불어보면 그 피치를 머리에 딱 각인시키고 나가면서 레치타티브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한 음정으로 아주 좋은 음악을 선보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원군 피치 파이프 제가 사진까지 올려놓을 테니까
앞으로 어디서 무반주로 노래할 일이 있다 싶으면 주머니 속에 살짝 챙겨서 사용해 본다면 피치파이프의 아주 큰 매력을 느끼게 될 거예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빌 씨의 댁에 가서 우리 동원군과 이경규 선생님이 대접을 받게 되는데요. 이 환영 만찬이 정말 환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저 코빌 씨라고 하는 분이 인격이 저렇게 훌륭하신 거예요. 사람을 모셔놓고 대충 대접하는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상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초대해놓고 저렇게 만찬을 대접한다면 그 사람의 인격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걸 보면서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동원군이 또 이경규 선생님이 저렇게 환영받는 인물로 저들에게 기억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차. 제가 한국에서 녹차가 유명하거든요. 또. 그러니까 마음ız다 마할라ımızdan 참 우리 동원군 센스가 있죠. 우즈베키스탄은 차의 문화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동원 고향이 또 어딘가요? 하동이잖아요. 하동이 또 녹차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녹차를 포장을 예쁘게 해서 선물하는 모습도 참 기특했어요. 아니, 저렇게 우리 규동 부자가 우즈베키스탄 정통 의상을 선물로 또 받았습니다. 아니, 저렇게 또 재밌는 추억을 쌓게 되네요. 아니,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 동원군이. 저는 저 나이 때 저러한 추억을 쌓질 못했거든요. 물론 많은 청소년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원군이 가장 성장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기에 지탐생을 통해서 각국의 문화와 저렇게 사랑이 넘치는 가정 속에서 추억을 쌓는다는 거, 이것은 아티스트로서 엄청난 양분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 동원군 너무나 행복해 보이죠? 좋네요. 아니, 저 집의 막내 꼬마가 우리 동원군에게 환영 인사를 하는데 저게 노래 가사라 그래요. 가슴에 손 얹고 우리 동원군을 저렇게 환영을 하니까 우리 동원군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 표정을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진짜 우리 코빌 씨에게, 또 코빌 씨 가정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 동원군이 저렇게 예민한 시기에 아름다움으로 마음을 채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동원군의 아티스트로서의 작품들이 아름다워질 겁니다. 그러면 그 작품을 누가 들어요? 우리가 들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득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코빌 씨의 가정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제가 혹 우즈베키스탄에 갈 일이 있다면, 갈 일도 없겠지만 사람 일은 또 모르잖아요. 가게 된다면 코빌 씨를 꼭 만나 뵙고 유튜브로 생방송을 한번 켜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주총동원 여러분들이 코빌 씨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들을 전달해드리고 싶은 그러한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우즈베키스탄을 갈 수 있을까요? 시간이 없어서 제주도도 못 가고 있는데 갈 수 있을까 싶습니다. 박물관이에요? 자, 여러분, 저는 이거 보면서 감탄이 되더라고요. 레기스탄 광장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의 한 부분은요, 황금으로 또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은 과거와 현재가 잘 공존이 되어 있는 나라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경복궁 막 이런 데 가보면 얼마나 예쁘고 좋습니까? 그런데 훼손된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은 이런 곳이 현저히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금벽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황금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나요? 30m 넘으니까, 와. 무려 천장이 30m가 되는데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랍에서도 금, 전체다 금이야. 야, 우리 동원군이 황금으로 된 벽을 만지고 있네요. 그리고 동원군이 아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와, 진짜
진짜 예쁘다 이렇게 감탄을 하는데 여러분 황금의 매력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오늘날에서도 힙합하는 사람들이나 약간 이렇게 매니아틱 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뮤비를 보게 되면 황금을 많이 이용하는 디자인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원군이 또 여기에서 황금을 통한 영감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저는 우리 동원군이 여기 황금 속에 있다 보니까 어울릴 만한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약간 힙한 음악을 하면서 뮤직비디오에 왕자님처럼 가운데에 있고 황금 궁전에서 막 이렇게 노래를 하는 그러한 이미지가 탁 떠오르는데요. 그러한 컨셉으로도 참 어울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 동원군은 인물이 되잖아요. 보셨나요? 우리 동원군이 만져보고 냄새도 맡죠. 우리는 참 재밌게 봤겠지만 우리 동원군은 지금 피부로 다 느끼고 있는 겁니다. 대박, 결혼 안 돼요. 찍어. 오케이. 아니 그리고 이 장면 너무 웃겼어요. 우리 동원군이 벌써 우즈베키스탄의 스타가 됐나? 저는 꽤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My name. 이경규? 이경규? 아니 우즈베키스탄 광장에서 사람들이 우리 동원군에게 사진 찍어달라고 막 모였는데 동원군도 당황해가지고 저 아냐고 내 이름 뭔 줄 알아요? 물어보니까 이경규 아니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한국에서 유명한 연예인이 왔다. 그게 누구냐? 이경규다. 그래서 저 젊고 잘생긴 소년이 이경규구나 해서 찍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경규 선생님은 저렇게 멀리서 바라보고 계시죠. No, not. 우리 이경규 선생님 머리 긁는 거 보세요. 전 이 장면에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다들 웃겨가지고 저분들도 막 웃으시죠. 여러분 지탐생에 이렇게 재밌습니다. Do you know me? 하니까 yeah, 이경규. 여러분 저도 너무나 재밌게 봤네요. 자 이렇게 규동 부자가 사진 찍는데 너무나 보기 좋았고 광장의 모습도 너무나 고급스럽고 다른 문화도 화면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지탄생 이번 화가 됐네요. 자 이렇게 이 장면으로 이번 지구탐구 생활은 끝나게 되는데요. 저 여러분 이번 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진짜 드릴 말씀도 너무나 많았고 우리 동원군이 매 화마다 좋아지는 얼굴과 여유로워지는 또 자세 이런 태도 그리고 이경규 선생님과 함께 어울려지는 모습들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제가 앞으로도 우리 동원군 아름답게 응원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계신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세요.